제가 봤을 때 세 가지 남다른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 어린 시선. 두 번째, 거슬려 하는 시선. 세 번째, 발견하는 눈. 이 세 가지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표현하는 베러미 스피치 수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또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소서 쓸 때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또는 주관적인 해석, 시선, 이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 500자다라는 거는 다 읽어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생각과 철학이 잘 녹아져 있는 자소서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어프레미아와 잘 부합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에어프레미아는 어떤 항공사인지 특징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것을 주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나랑 연결하는 것이 자소서 전반에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에어프레미아 한번 어떤 항공사인지 볼게요. 이제 소식을 딱 봤을 때 좌석간의 거리를 31인치에서 33인치로 바꾼 거, 쿠션도 더 교체를 한 거, 기내 와이파이를 용량제에서 시간제로 바꾼 거, 또 여행 꿀팁, 에어프레미아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뉴스룸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여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내식 언제 받고 무엇을 먹는지 이렇게 딱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까지 정말 좀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팩트를 나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팩트로 말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임팩트로 말을 해야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남다른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 어린 시선. 두 번째, 거슬려 하는 시선. 세 번째, 발견하는 눈. 이 세 가지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을 궁금해하고 고객의 더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관찰하는 역량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리유저블 키트가 탄생을 하고요. 또 나의 여정 프로그램처럼 이런 좀 디테일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거슬려 하는 시선. 거슬려 했기 때문에 무엇이 불편하고 예민하게 바라보면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슬려 하는 시선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좌석 간의 좁은 거리에 집중을 하고요. 좀 충분하지 않은 쿠션에 집중을 하고, 또 와이파이가 용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그 한 끗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온라인 체크인을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가 디테일이 남다른 이유는 이런 거슬려하는 눈빛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발견하는 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여행 꿀팁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방문까지 이끄는 항공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러스 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하고요. 불편함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개선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항공사이고, 그래서 75%가 재방문하는 승객이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발견, 재해석, 또 재방문, 이런 항공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알고 있으면 좋은 여행 꿀팁 이라는 거를 올려놨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에어프레미아는 서비스의 완성을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서비스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활용하는 것까지를 완성이라고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성하는 그 기준이 다르고 또 범위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자상하다, 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어프레미아의 특징을 보면은
내부 브랜딩이 외부 브랜딩을 이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내부 브랜딩이 너무 잘 되어 있는 항공사다. 그래서 직원 전체가 같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똘똘 뭉쳐있는 그 목적성, 이게 내부 브랜딩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직원 모두가 그거를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브랜딩까지 에어프레미아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에어프레미아를 분석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1번 에어프레미아 지원 동기를 본다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런 항공사다, 주관적인 해석 나오고요. 에어프레미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랑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저 역시도 현장에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방문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에피소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500자를 채워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워크코드 중에서 나와 부합하는 가치관 하나를 골라서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고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도대체 뭘 골라야 될까? 비슷한 결끼리 한번 카테고리로 묶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 4, 8, 9가 좀 비슷해요. 1번,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험한다. 4번, 담대한 목표, 항공사 비교가 아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한다. 8번, 9번, 성과가 있는 마침표, 배움이 있는 실패. 한마디로 내가 서 있는 직무와 업무 역량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기 개발하고 부족한 걸 발견했으면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반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어찌 보면은 찐 신입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뭐 3개월짜리 인턴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공부하고 여기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오면요, 그냥 1, 4, 8, 9 중에 하나를 잡고서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죠. 적당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입의 모습,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결로 묶어봤을 때 2번, 3번, 5번이 좀 비슷해요. 2번, 고객 가치에 대해서 집착한다. 고객에게 조금은 더 차별적인 가치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담당자로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전문가답게 책임을 지는 모습, 문제를 고객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을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을 때 컴플레인에서 고객이 무언가를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매뉴얼상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은 이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고객의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고객이 요청한 거를 매뉴얼상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서비스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만족을 이끌어내는 사람. 책임 담당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2번, 3번, 5번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되게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적인 부분에서 좀 승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명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11번이었습니다. 협업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진행 현황 및 맥락에 대해서 숨김없고 신속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팀원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팀워크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정해지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어떤 갈등 사항이 생겼을 때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손님과 회사의 이익에 더 집중을 해서 너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팀워크의 핵심이었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또 비슷한 결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이번에 100명 정도를 뽑는데 신입으로만 뽑는다, 경력직을 뽑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에어프레미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입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현직 1기 승무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 비행의 90% 정도가 신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계속 사무장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님한테 계속 토스를 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손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3번 보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로 할지 본인의 생각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에어프레미아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원래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내어서 필요한 것만 담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비스 추천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 서비스 중에서 조금은 더 플러스 시키거나 변형시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싶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얻었던 서비스 중에 인상 깊었던 거가 있으면은 추천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어프레미아의 핵심이 골자가 그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불편함들을 우리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서비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분석이었고요. 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표현하는 베럴미 스피치 승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